네, 지난주에 엄청나게 떠들썩했죠.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그 윤석열 대통령 리스크와 관련한 내용과 동시에 김건희 리스크, 그리고 지금 국힘에서 오히려 어떤 식으로 헛발질을 하면서 계속 소위 어그로를 끌고 있는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아브레오 씨가 와가지고 리스크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기는 결국엔 1인 기업에 불과했다. 그래서 막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대단한 그런 기업이라고 별별 언플들이 다 나왔지만 현실은 그냥 개인 집이었죠. 개인 집이고 1인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출도 하나 약 3,700만원 정도 연평균 매출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작년에만 70억으로 껑충 뛰어요. 그래서 야, 이거 한국의 수주 관련해서 그 덕분에 저렇게 돈이 올라간 거 아니냐, 이거 그럼 제대로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냐. 게다가 시사인에서 이런 기사 추가 단독 보도도 냈죠. 영국에선 1파운드짜리 회사 아니냐, 그걸로 이제 설립한 회사라는 거고요. 심지어 이런 충격적인 내용도 나왔었죠. 무려 4년간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다는 겁니다. 한국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 분석을 맡겼는데 그 23년 2월에 정작 액트지오는 법인 등록 말소된 상태였다는 거예요. 아니, 안 믿기지만 이게 국가에서 하는 일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브리핑까지 한 일에 정작 알고 보니까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그 물밑에서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시사인 입장에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거를 인지를 하고 있었냐, 그리고 이게 문제가 없냐, 이거를 한국석유공사 측에 질의를 했다는 거고요. 한국석유공사 측에서도 이렇게 얘기는 했다고 하죠. 아니, 국제 입찰 과정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했고, 그리고 법인 자격 박탈당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해당 기간 중에는 다른 해외 용역 수행한 사례도 있는데 뭐 우리한테만 꼭 그렇게 욕을 할 필요 있나, 약간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만 안 먹히죠. 이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보여준다고. 정말 충격적이죠. 왼쪽에 이 거대한 우드사이드는 정작 답 없다 하고 나갔는데, 요 액트지오는 요 오른쪽에 요 작은 이 개인 집은 야, 이 세계적인 기업을 봐라 이거. 야, 세계 최고의 기업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예. 이거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 해도 요 사진 앞에서 그런 말은 안 나오죠. 예. 아무튼 대통령이 저렇게 나서서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많은 거를 담고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어이가 없잖아요.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야, 이거 국책사업 맡기게 된 모든 과정 공개 한번 까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그냥 넘어가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누가 도대체 이런 결정을 하고 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브리핑을 해가지고 산업부까지 당황을 하게 만들었는지, 이거는 명명백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대통령이 나섰냐, 그리고 도대체 어떤 그런 근거가 요 결정에 배경이 됐는지, 어떻게 저런 자격 미달의 액트지오가 국책 사업을 맡게 됐는지, 이 모든 과정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거고요. 이게 계속 의심을 지을 수가 없는 게 바로 요 인간 아닙니까, 이 인간. 아니, 무슨 뭐 산유국 얘기를 왜 도대체 천공이 불과 얼마 전에 했는지. 그러니까 국힘 내에서도 일단 방언은 했죠. 야, 말도 안 돼. 야, 무슨 천공이야, 음모론 좀 멈춰라 좀,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그 속으로는 이거 야, 왜 또 천공이 나오지? 야, 안 그래도 요즘 팍팍한데 이거 22대 국회 이거 큰일 났는데 왜 또 이 인간이 또 나온 거지? 하고 당황했다는 기류가 전해졌다는 얘기도 나왔죠. 심지어 말폭탄은 계속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좌파가 정부를 때려 엎을 수 있다면서 탄핵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천공이 저렇게 해서 난리가 났었고요. 한마디로 지금 막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열받아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무슨 되게 짜치게 만드는 거죠. 야, 저 막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을 좌파들이 지네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작업하는 게 좌파들 아니야.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최혜병 특검이 무슨 뭐 좌파들만 열받았습니까? 지금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 가계부채라든지 자영업자 부채 때문에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좌파입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 불만을 가지면 야, 이건 뭐 불평불만이 많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거죠. 저런 얘기들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가에 대해서 적어도 천공은 아무 생각 안 해요. 감당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 책임도 안 집니다. 그 리스크는 어디로 가냐? 저 국힘으로 가는 거죠. 이제 22대 국회에서
내가 한번 정치인으로서 뭘 좀 해볼까 하려고 하는데 폭탄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대통령 폭탄 말할 것도 없죠. 이따 뒤에 말씀드릴 김건희 리스크도 막 오고 있죠. 심지어 옆에 천공은 또 뭐고 사방에서 지금 폭탄이 터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내 품에 잡아넣으면 탄핵도 가능해요. 인정을 한 건가? 이제 탄핵도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려 진짜 1700만 국민이 거리로 나가서 촛불을 들고 보수 진보를 떠나서 한마음 한뜻으로 탄핵을 해냈죠. 그런 효능감을 우리가 느낀 바가 있기 때문에 직접 거리로 나서는 그 동력이 더 커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떠오르는 건 안 그래도 출범할 때부터 이명박계 사람들 죄다 때려박더니 이거 이명박 자원개발 그 냄새가 슬슬 나는데 이거? 또 그때 비슷한 거 아니야? 요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야심차게 프레임 전환용으로 발표를 했다고 보이는 석유개발 그냥 폭망했습니다. 폭망했고요. 여기에 문제가 끝난 게 아니죠. 도로 찐윤 인사들 야 뭐 이따위야 이거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 TK 지지율도 막 지금 빠지고 있다 그러고 10%대 지지율도 나온다 그러고 지금 막 패닉이 왔잖아요. 대통령실도 지금 난리가 났다는 얘기가 일각에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에 야 이거 안 되겠다. 다시 불러들여. 방법이 뭐냐? 민심을 택한 게 아니라 친윤을 넘어서 찐윤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용 씨를 저렇게 문체부 차관으로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 또한 엄청난 논란을 키웠죠. 지금 장미란 씨가 차관으로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 이용 씨는 다들 아시겠지만 윤석열의 호위무사다. 무려 호위무사라고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런 사람이 이제 후임자로 거론한다고 하니까 회전문 인사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씨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요 기사를 여당 의원 단톡방에 던졌던 제일 먼저 던졌던 사람이 바로 저 이용 씨라는 거예요. 이용 씨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누굽니까? 윤석열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한동훈에 대한 지지를 윤이 철회했다는 기사를 여당 단톡방에 올렸던 사람이다. 한동훈 씨 누워서 이거 보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러니까 국힘 한 재선 의원도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딴 자리도 많은데 왜 하필 장미란 자리에다가 이용을 데려다 쓰냐. 나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답함을 드러낸 거고요. 좀 답답하면 저렇게 한 재선 의원이 아니라 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뭐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치라는 게 원래 또 진영 논리가 작동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뭐 강요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뭐 저렇게 익명의 뒤에 숨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속으로 부글부글하고 있다는 것들 이게 지금 이 마일리지가 축적되고 있다는 점들은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런 이용 같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호하는 사람들 죄다 끌어모으니까 지금 이 비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거고요. 당장 이원모, 윤석열 육촌, 정호성 게다가 그 총선 참패한 이후에 정진석 같은 사람도 비서실장으로 데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야 무슨 총선 패배 약발이 2달도 안 가냐 이거. 이런 얘기가 즉각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 믿기겠지만 여권 관계자들도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용 의원이 그럼 어떤 얘기를 했었냐. 딱 하나만 보자 이거예요. 김건희 씨 명품 쇼핑 논란. 이거 지금 또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김정숙 여사 특검으로 대충 때우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 논란 났을 때 리투아니아 요 명품 논란 때 이거는 무려 문화탐방의 일환이다. 이런 기적의 논리를 펼쳤던 그 장본인입니다. 역시 호위무사답게 윤석열의 호위무사를 넘어서 난 이제 김건희의 호위무사가 되겠다. 뭐 거의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건 문화탐방의 일환이니까 오히려 좋은 건데 요런 식으로 기적의 논리를 펼쳐서 결론적으로 김건희 씨 욕 더 먹이게 했던 그런 이용씨입니다. 뭐 차관으로 가든 말든 뭐 아무튼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 잘 알겠고요. 자 그럼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해서 한번 보자 이겁니다. 귓속말, 환한 웃음. 지금 뭐 김건희 씨 사진 같은 거 보면 아시겠지만 화보처럼 지금 막 보도가 여기저기서 언플이 쏟아지고 있어요. 보면은 누가 대통령인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아닙니다. 이 카메라 구도 같은 게 요 왼쪽 아래 사진만 빼면 누가 지금 주인공 같습니까 이거 아무튼 이렇게 김건희 씨한테 포커스를 계속 맞추고 심지어 때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막 블러 처리되고 초점이 아예 그냥 나가버려 있고
이런 게 대통령실 공식 사진으로도 올라와가지고 진작부터 야, 이거 실세가 누군지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은데 대통령실 내부에서 어떻게 보는지 딱 각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계속 김건희 씨가 저렇게 카메라를 의식하고 특히 이 사진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때 야 저거 소위 그 인스타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인스타용 사진 막 한 사진 몇백 장 찍어가지고 보통 한 장 건질 때 야 잘 나왔어? 하고 사진 막 따다다다다닥 찍어갖고 야야 요거 요런 거 이제 보통 SNS에 올릴 때 그거를 너무나 부끄럽게도 대통령실 제공으로 당시에 막 언플하고 심지어 막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했던 그 이후로 아직 여길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어떤 결론 내렸냐? 정면 돌파로 가자. 야 김건희 리스크 뭘 리스크야? 야 문화의 그 탐방에 일환이라고 하잖아. 내가 나갈게 하고 지금 이제 정면 돌파에 결정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도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외교에 이어서 뭐 곧바로 단독 일정 소화한다. 야 김건희 씨의 존재감이 다시 부각된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김건희 씨가 부각이 되면 물론 이제 대부분의 시민들 입장에서 짜증은 납니다. 짜증은 나는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짜증나는 게 한 100에서 한 200 정도 사이라고 치면 국힘에서 먼 큰 꿈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 입장에선 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 짜증 수치가 아까 뭐 이용씨 같은 사람 말고 약간 비용계로 분류되는 반영계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사람들은 진작부터 윤석열 대통령 비판했다가 뭐 저 민주당 스파이네 뭐 좌파네 이런 욕을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보수와 진보가 제대로 대화조차 못하는 상황이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안들마다 국힘이 주장했다고 모든 게 다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국힘이 어떤 이슈를 뭐 자유, 공정, 경쟁 예를 들어서 자칭 보수 진영이 이런 키워드를 선점했다 해서 야 그럼 진보는 기계적으로 야 자유 버려. 이게 보수의 언어야. 경쟁도 버려. 야 뭔 경쟁이야. 뭐 공정? 아야 안돼. 정의? 안돼.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언어로. 이게 소위 그 프레임 전쟁의 핵심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 저들은 강자의 자유, 소위 신자유주의식의 자유, 경제적 자유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자유, 보편적 인권, 그런 가치 이런 걸 주장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자유를 옹호하고 그걸로 정면 돌파하는 게 저는 맞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그러다 보면 때때로 겹치는 얘기가 있을 수 있죠. 그게 뭐 개혁신당이랑 겹칠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진보당이랑 겹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뭐 진짜 국힘이랑도 어떤 주장이 겹칠 수 있는 거죠. 그게 그래서 정치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때로는 전혀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확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겹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데 지금 저들이 오히려 고립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 저런 식으로 홍민성 기자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영부인들이 감동을 했다. 이런 택도 없는 기사로 김건희 씨에 대한 논란만 더 키웠고요. 뭐 한동훈 센스가 돋보인다면서 한동훈 씨 관련한 엉망의 기사를 막 쏟아냈던 사람이란 건 제가 지난주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나 이 김건희 여사라고 하는 저 카톡 딱떡하니 증거 사진도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만약에 김혜경 여사, 김정주 여사가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진작 대통령 탄핵됐을 겁니다. 저들은 이미 통과시켰을 거예요. 그래놓고 무슨 뻔뻔하게 막 탄핵을 남발한다는 식으로 막 특검을 남발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요. 특히 또 우리가 재밌게 볼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이 검찰총장이죠.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검찰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고 최소한 검찰 조직도 어쨌든 살려면 김건희 소환조사는 해야 되지 않겠냐. 알고 보니까 진술서도 엉망으로 내고 과거의 도이치 수사팀의 입장에서도 당시 국힘 측에서 언플했던 게 얼토당토 않았다는 걸 입증할 만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총장 입장에서도 과연 이 말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창수 중앙지검장이라든지 막 민정수석도 본인들 막 다 이렇게 성역을 구축해 놨는데 이걸 검찰총장이 아무리 검찰총장이라고 해도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랑 맞서는 검찰총장이면 지난 문재인 정부 때처럼 검찰총장을 띄우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또 뛰어넘겠다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엔 사실 차기 전당대회를 노린다는 얘기 이미 파다하죠. 김정숙 여사 특검법으로 이걸 뚫고 가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거 이제 어설프게 탔다가 그대로 팩폭을 당하는 국힘의원들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 안 됩니다. 이미자 의원 국민 혈세 얘기하고 관광 얘기하고 없는 해외 일정 얘기하면서 국정농단이란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이 바로 팩폭을 날리죠. 아니 해외여행, 명품 쇼핑, 국정농단 하면 누가 떠오르냐? 아니 지나가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누가 떠오릅니까? 자, 해외여행, 명품 쇼핑, 국정농단 그 똑딱똑딱똑딱 하면 김정숙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고요. 김건희 이게 딱 전형적인 2조 심판이랑 이제 비슷하다는 얘기를 그래서 막 신인규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계속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니 지금 현 집권 세력이 누구냐 이겁니다. 그 이게 국힘에서도 안 믿기지만 국힘의 주장입니다. 까도 나오는 양파 여사. 이거 그대로 요 주장 그대로 이제 김건희 씨 앞에 갖다가 받쳐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양파 여사라고 하는데 까도 계속 나온다는데요.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이거 국힘당에서 한 말인데요. 요런 얘기도 요 양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네. 배현진 씨 같은 경우에도 무식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죠. 윤건영 의원이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 전용기를 한번 태워줘 봐라. 전용기 한번 타고 너 타고 한번 보고 나서 얘기해봐라. 물론 보고 나서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네,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기내식 타령하다가 야 그러면 이제 우리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 순방 기내식도 봐야죠. 보고 판단해야죠. 그냥 딱 단일한 사안을 놓고 야 이거 문제인데라 그러면 무엇이 뭐 돈을 많이 썼다라 그러면 많이 썼다는 그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은 1,000만 원을 쓰는데 너 왜 2,000만 원을 쓰고 왔어? 왜 2배를 쓰고 왔어? 이런 문제 제기할 수 있죠. 근데 느닷없이 와가지고 야 넌 말이야 왜 갑자기 2,000만 원을 썼어? 이러면 자다가 봉창 두들긴다는 소리 듣는 거죠. 그럼 뭐 원래 얼만데? 그럼 그 기준 윤석열 대통령 얼마 썼는가 보자. 이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더 썼을 것 같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대로 대응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재벌 술자리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느 대통령이 여태까지 재벌들하고 술판 벌이고 무슨 막 떡볶이 먹으러 다니고 이런 코미디 같은 그 장면들을 얼마나 우리가 봤냐는 겁니다. 이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명박근혜보다도 심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준석 씨가 여기서 이런 얘기까지 하죠. 이준석 의원은 대통령실 관저공사까지 하면 다 까보자. 지금 국힘 의원들 하는 꼬라지 보면 이거 셀프로 스노우볼 굴리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단어린 검사 우리가 무슨 몇십 년 전 얘기가 아니거든요. 불과 2년 전 얘기입니다. 멋대로 대통령실 옮길 때 여기에 혈세 낭비 어마어마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막 도청 논란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별의별 논란이 다 나왔었는데 무슨 진짜 몇십 년 전 얘기 같다니까요. 하도 논란이 매일같이 터지니까. 그리고 이제 순방 예산 관련해서도 이것도 탐나는 조사 대상이다. 이준석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배현진 의원이 멍청한 얘기다. 그러면서 또 싸워요. 둘이 막 손 탁 치고 이랬던 장면 다들 기억하실 텐데 배현진 의원과 이준석 의원이 또 싸웁니다. 참고로 그 펜코에서 이준석 대표를 완전히 거의 신처럼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펜코에서도 배현진 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꽤 셉니다. 아무튼 배현진 의원이 좋아요. 영부인에 대한 어떤 자격, 도덕적, 윤리적 그런 기준점을 얘기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영부인은 선출공직자가 아니라 민간인인데 그럼 왜 이현모 당시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 씨가 그 막 1호기를 탔다는 얘기가 나오고 뭐지?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요거 영부인이란 사람이 요거 요런 거 받고 있고 이거 받았잖아요. 뭐 스토킹이네 뭐네 그거는 이제 최재형 목사에 대해선 그 목사의 문제대로 그건 지적할 건 하는 것이고 받았잖아요. 영부인 그렇게 배현진 의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부인이란 사람이 좀 요러고 다니고 있는데 주가 조작도 요 영부인이란 사람만 지금 쏙 빼놓고 지금 검찰이 막 흐리는 여태까지 해왔는데 근데 이거 어쩝니까? 지금 검찰총장도 법 앞에 성역 없다고 얘기를 했고 이 허위 학력 경력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영부인이 되고 나서 이런 일을 한 건 아니지만 지금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은 문재인 정부는 지금 집권 8년 차라고 보지 않는 한 왜 계속 소환하는지도 의문이란 겁니다. 그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전부 다 그냥 없는 일로 털고 넘어간다면 온갖 범죄 다 저지르고 어떻게든 대통령 한 자리만 먹으면 끝난다는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까지 가기 위한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숙대 총장 같은 경우에는 염치 없이 지금 연임을 시도한다고 했다가 또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60쪽짜리 논문 검증하는데 도대체 몇 년이 걸리냐 이거. 아니 숙대 교수들이 분석을 했잖아요. 죄다 빨개요 죄다. 아니 근데 안 보여?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니까 민주당에서도 특히 김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위 간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장윤금 총장에 대해서 아니 쑥대 총장이란 인간이 어떻게 김건희 씨의 명예를 지키는 걸 택하냐, 그래놓고 총장이라고 할 수 있냐. 쑥대 동문들도 뭐 난리 난 건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지금 그래서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요런 와중에 요렇게 난리가 나게 만들고 김건희 영부인 얘기 괜히 꺼냈다가 김건희 씨에 대한 리스크만 더 주목받게 만든 배현진 의원이 뭐하고 있나 보니까 이제 시구를 한다고 합니다. 천하태평인 거예요. 본인은 막 영부인이네 뭐네 해가지고 막 김건희 씨 뭐 어쩔 거냐 요런 얘기가 지금 사방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나는 요 시구하러 나는 모르겠고 내 이름 많이 알렸고 난 저 시구하러 갈게. 요게 지금 22대 국회 그 영부인 김건희 씨의 논란을 키운 배현진 의원의 아주 꿀맛 근황이고요. 이러니까 이 모양 이 꼴이니까 야, 저 윤석열 집권 난 더 이상 못 참겠다. 3년 어떻게 기다리냐 해서 지금 대학생들도 탄핵 대자보 지금 전국에 막 붙고 있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영린을 건드렸던 건 사실 뭐 앞서서 대통령실 무리한 이전이라든지 뭐 혈세 낭비, 순방하면서 사고 치는 거, 바이든 날리면 뭐 아까 뭐 물가 민생 문제라든지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요. 특히 최근에 가장 큰 영린을 건드린 건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바로 최혜병 특검 거부였죠.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상적인 국가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를 심지어 여태까지 안보 파리를 그렇게 해온, 그렇게까지 무슨 안보를 그 본인들의 유일한 거의 지고지순한 가치처럼 여겨온 자칭 보수정당에서 이렇게 그냥 내팽개친다고, 이런 그 황당한 일, 심지어 훈련병 연결식 날 대통령은 신나서 어퍼컷 날리고 막 실실 웃고 있는 장면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이런 대한민국엔 더 이상 못 살겠다. 저거는 반드시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내용도 요약을 해보자면 김건희 씨,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 특검을 한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면 그들이 꺼내는 얘기들 있죠. 뭐 해외 순방 얘기에 무슨 뭐 관광 얘기에 요거 그대로,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랑 김건희 씨가 지금 또 해외에 간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또 해외에 가는데 그때마다 더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대자보가 지금 대학 곳곳에 붙고 있는데 저는 하나 묻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니 언론은 지난 정부 때는 스카이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 대학가가 들끓는다면서 공정 타령을 그렇게 하고 대학생들이 막 미래 뭐 박탈감을 느낀다 뭐 이러면서 미래를 버렸다 이런 얘기를 사방에서 쏟아지게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왜 지금 훨씬 더 심각하다고 문제 제기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대변 안 하는 겁니까? 그때는 맞고 뭐 지금은 틀린 겁니까? 아니면 지금 더 이상 이제 대학생들 쓸 필요가 없는 겁니까?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겁니까? 진짜 100% 장담하는데 이러다가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나면 또다시 얼마 있다가 대학생들의 분노 난리를 치겠죠. 지금도 당장 연금개혁 내팽개친 국회, 그래서 이재명 대표까지 또 싸잡아가지고 깎아내리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통큰 결단한 걸 과정을 보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연금개혁에 대해서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 이거 모수 개혁만 하는 게 못마땅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게 끝이 아니죠. 근본적, 본질적으로는 구조개혁까지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거 이거 하자 그랬다가 저거 꺼내오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아무 답이 없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통큰 결단을 내려서 야 그럼 이번에는 내가 정부 여당 뜻에 따를 테니까 일단 이거라도 하자. 그렇게 제시한 게 민생회복지원금과 연금개혁 관련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걸 정부 여당이 걷어깠다? 자기네들이 말했던 걸 자기네들이 부정했다? 그러면 언론인들의 역할은 뭡니까? 이걸 그냥 또 싸잡아가지고 정치권에서 연금개혁 문제를 내팽개친다 이따위로 양비론을 할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고 야당 대표가 이렇게 통큰 제안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갑자기 자기네들 또 말을 바꿔가지고 못 들은 척 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야당 대표의 제안을 넘어서 이제는 뭐 구조개혁까지 가야 된다. 이러면은 누가 뭐라고 하냐고요. 근데 자꾸 뭐 야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국회들은 똑같아. 무슨 모수개혁이 요거 깨작깨작 되는 걸로 이게 우리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어?
이거 미래세대 버린 거야. 이따위로 얘기하면 그 얘기하는 인간이 어떻게 해결을 해보라니까요. 저는 진짜 짜증나는 게 박사나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그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맨날 해법이라 하시고 국회에서 뭐 조금이라도 합의를 봐갖고 뭐 하려고 하면 야 이걸로 되냐? 야 이걸 합의라고 해왔어? 이런 식으로 까요. 그래서 야 그럼 우리가 이건 중요한 문제니까 원래 그 우리가 생각하던 100안이 있으면 100% 그냥 밀고 갈게. 그럼 또 뭐라 그럽니까? 바로 돌아서서 맨날 저렇게 싸움만 하고 있지 저거. 야 지네들이 막 맞다고 우기기만 하면 그러면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 21대 국회 봐봐. 맨날 싸우다가 그냥 끝났잖아. 그러면서 민생개혁안 얼마나 다 놓쳤어.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손바닥 위에 국회라는 그 존재 자체 올려놓고 장난만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당위적으로 틀렸다라든지 아니면 뭐 박사나 교수라는 사람들 자체를 싸잡아서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실 정치라는 게 합의를 하면은 당연히 기대에 못 미치는 만큼으로 절충안이 생긴다는 얘기인 것이고 그게 아니라 만약에 쭉 밀고 가야 된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다. 그럼 당연히 저쪽이랑 합의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둘 중 하나를 갖고 이 사이클은 누구도 어떤 인간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 그걸 가지고 이 판단을 하면 이걸로 까고 이 판단을 하면 이걸로 까고 이거 하려고 여기저기 칼럼 써가지고 방송 나와갖고 막 멋있는 척은 다 하고 그런 겁니까? 그런 거에 동의를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렇게 잘난 본인들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국회 정치 혐오 불러일으키면서 문제를 해결하냐? 이거에 대한 해법을 여태까지 지난 몇 년간 한 명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보여줄 수가 없어요. 50년, 500년이 지나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왜? 국회를 패싱하고 뭘 합니까? 입법부 패싱하고 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자꾸 이재명 대표가 전적으로 옳다고 스스로도 생각 안 하니까 정부 여당이 뭐 하자 그러면 타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현실 정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주 진보 개혁 진영이 있지만서도 내가 무조건 옳으니까 이 방향으로만 가. 넌 이거 틀린 거야. 이런 식으로 어지간하면 얘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다만 어떤 사안에 대해선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꾸준히 여태까지 말씀드린 공정한 운동장 이건 봐도 언론, 검찰, 방심위, 선방위 등등 보면 각종 기관부터 뭐 각종 부처까지 전부 다 민주진영에 너무 불리하게끔 형성이 돼 있다고 저는 판단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혁을 해야 된다. 저도 개혁을 해야 하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일체 타협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런 건 타협할 생각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님이 민생회복지원금이라든지 혹은 다른 안들에 대해서 야 이거 좀 속도를 조절하다든지 아니면 뭐 수치를 조정하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열려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치 불신만 불러오는 나의 듣기 좋은 얘기라든지 혹은 그냥 내가 봤을 때 국회의원들 그냥 싸잡아서 다 그냥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라든지 뭐가 됐든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에 동의를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굳이 가교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저거 국회의원들하고 친하니까 또 편들어주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비판 다 받아들입니다. 근데 다만 국회는 그냥 다 무시하고 국회에 있는 인간들은 어차피 다 똑같은 인간들이고 똑같은 족속들이고 이런 식으로 가기 시작하면 누가 살아남을 것이며 결국 정치는 팀플레이라는 전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 같은 걸 비유해서 생각해 봤을 때 아무리 압도적으로 혼자 잘났다 하더라도 결국 팀플레이가 본질인 상황에 내 편 늘려가야죠. 그런 맥락에서 저는 제 나름의 포지션을 구축하고 가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결론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지금 계속해서 분산을 시키려고 하고 있죠.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죠. 적어도 저런 꼼수에 넘어가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시간을 쭉 길게 놓고 봤을 때 지금 이제 국힘의 폭탄들이 계속 터질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